몇 주 전 유산을 한 아내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며 남편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남편은 그저 환청이라고 생각하며 아내의 말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소리치며 소리가 난 방향으로 뛰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프랑스인 파스칼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인 아내 순애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저와 아내의 만남도 특별하지만 제 아들 나탄과의 만남이 더 특별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나탄을 만나기 전 아내의 배에는 하나의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와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생명이었죠. 뱃속의 아기는 남자아이로 아주 건강했습니다. 아내는 한국에서는 태아에게 태명을 지어준다며 튼튼이로 짓더군요. 프랑스에는 없는 문화라 생소했지만 매일 아내의 배에 귀를 대고 태명을 부를 때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태명을 부르며 쿵쿵 울리는 심장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까지 울리는 듯했죠.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옆집 여자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옆집 여자는 어린 프랑스 여자였습니다. 아내는 동양인이라 차별을 많이 받았는데 그녀는 차별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임신을 한 상태여서 교감이 잘 되는 듯 했습니다. 다만 아내는 태어날 아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반면 옆집 여자는 자신의 과거를 많이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가수 지망생이었다며 언젠가 노래를 하면서 살 거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런 그녀를 무척 좋아해서 먹을 것을 자주 챙겨주곤 했습니다. 옆집 여자의 경우 남편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항상 혼자였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잠을 잘 자고 있었는데 아내가 저를 깨웠습니다. 출산일이 멀었는데 아내가 진통이 오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거의 막달에 가까웠으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가게 된 저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잘 있던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한 것이었죠. 지금 당장 아기를 빼내야 한다며 수술을 재촉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아내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탈진할 정도였죠. 저는 그 곁에서 달래주는 것밖에는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저 또한 상실감이 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저희의 행복했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아기의 장례까지 치르고 난 후에도 아내는 하염없이 울다가 집에만 박혀서 나가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더군요. 환청이 들린다고 생각한 저는 아내를 달래주기 급급했죠. 하지만 아내는 저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더니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면서요. 아내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를 뒤쫓아갔죠. 그런데 정말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옆집 여자가 아기를 낳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녀의 아기이지 우리의 아기가 아니었죠. 다만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도 아기의 울음소리가 지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래는 소리도 없고 옆집 여자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제 아내는 불안하다며 저에게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은 바로 그 아기 혼자 그 집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기는 꽤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고 하더군요. 아기가 죽지 않은 게 기적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아기가 소아암을 지니고 있다더군요. 바로 백혈병을요. 옆집 여자는 백혈병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아기를 버리고 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이야기를 경찰에게 듣고는 굳은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군요. 그 아기를 우리가 키우자고 말이죠. 저는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키울 준비가 다 되긴 했지만 아픈 아기를 키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죠. 건강한 아기도 키우기 힘든데 말이죠. 아내는 저에게 우리의 아기가 다른 곳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녀는 한참 동안 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제가 질 수밖에 없었죠. 아내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통이라도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입양단체에서 입양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서류부터 시작해서 면접을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아기를 키울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죠. 시간이 꽤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아기가 백혈병을 앓고 있으니 중간에 파양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더 심사숙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를 키우기도 전에 의지가 꺾이려는 순간 저희는 아기를 만날 수 있었고
다시 의지를 키워 입양이 완료될 수 있었죠. 아내는 정말 자신이 낳은 아이처럼 행복해하더군요. 저희는 아기의 이름을 나탄으로 지었습니다. 나탄이란 신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아내가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나탄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아내의 모든 관심사가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겨울에는 머리가 빠진 나탄을 위해 모자를 손수 떠주기도 하고 몸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찾아서 먹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뒷전이라서 서운하기도 했지만 아내가 다시 기운을 차렸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죠. 아내의 정성이 통했는지 나탄은 그 작은 몸으로 백혈병을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비롭더군요. 그 작은 몸이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모양새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성인도 감당하기 힘든 그 어려운 항암 치료부터 시작해서 방사선 치료까지 다 버텨냈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싶었지만 나탄은 8살이 되던 해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이 상황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는 특히 행복해했죠. 아내는 운전까지 배워가며 나탄의 병원을 오고 갔으니까요. 정말 나탄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탄도 엄마가 하는 말이라면 모든 것을 다 따르곤 했죠. 저는 한국어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나탄은 아내와 한국말로 의사소통을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정말 소외감을 느낄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나탄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습니다. 백혈병이 있었던 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건강했죠. 아내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항상 노심초사했습니다. 나탄이 상처가 조금이라도 난 날에는 걱정이 마를 틈이 없었죠. 그렇게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나탄은 여느 아이들과 같았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끈기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꿈이라고 말을 하곤 했는데 그런 나탄을 도와준 것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어쩌면 나탄의 끈기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아내가 아닐까 싶네요. 아내는 나탄이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을 때 그 옆에서 함께했습니다. 나탄이 책을 읽기 전 항상 그 책을 먼저 읽고 나탄이 다 읽으면 그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공부해서 나탄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노력으로 나탄은 의료계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입양했던 아들이 이렇게 잘 커서 의사가 될 줄을요. 하지만 아내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저희는 이제 바랄 것이 없었죠. 아내는 정말 신이 주신 선물이라면서 감격했습니다. 저희 아기를 데려간 것은 바로 나탄을 선물해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죠.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더군요. 나탄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하는 아이니까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저와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해주었죠. 정말 이런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평안을 즐기며 아내와 TV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현관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지만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더군요. 저는 생각해내기 위해 한참이 걸렸지만 아내는 금방 기억해낸 듯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더군요. 그 이름을 들으니 생각났습니다. 바로 나탄의 생모이자 아기를 버리고 간 옆집 여자더군요. 저는 숨을 들이마시며 그 여자를 쫓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내도 고민이 되는 듯한 얼굴이더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여자도 별로 저희 집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을 입양했다는 것을 안다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의사가 될 수 있었던 아들은 자신의 것이었다면서 자신 덕분에 저희가 돈을 번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을 거라면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으나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때 오랜만에 놀러온 나탄이 이 광경을 봤습니다. 저희가 당황해하는 것을 보자 여자는 아들 왔냐면서 팔 벌려 나탄을 안으려고 했습니다. 나탄은 그 팔을 피하고는 누구시냐고 하자 생모라고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나탄에게 맡기는 듯한 표정이더군요. 아마 아내는 나탄이 자신을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나탄은 관심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자신의 어머니는 순애뿐이라면서 찾아온 여자에게 손을 잡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저희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여자는 약간 충격을 먹은 듯 보였으나 문을 닫아 표정을 더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탄은 자신의 부모님은 오직 저희뿐이라고 확신을 주더군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나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번 가족임을 느끼는 하루가 되었죠. 후에 그 여자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버린 아이를 찾아와 부모 노릇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결국 경찰을 불러서야 이 모든 사태가 끝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나탄의 병이 기적적으로 나을 수 있었던 것도,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인 아내 순애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헌신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현실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스칼 씨가 보내주신 소아암에 걸린 프랑스인 아이를 입양한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